자, 오늘 집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뭐 집합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나 뭐 이때도 그냥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뒤쪽에 어떤 문구들이 막 적혀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집합이 아닌 거와 집합인 거를 구분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는 기준이 명확한지를 판단하면 돼요. 기준이 분명하게,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면 우린 그걸 집합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라는 거는 뭐냐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3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걸 A라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 집합의 원소는 말 그대로 3의 배수의 애들, 그러니까 뭐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한번 둬볼 거냐면 예쁜 학생들의 모임. 자, 그러면 예쁘다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한가요?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래? 집합 안의 원소가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집합의 원소가 3의 배수라서 3, 6, 9, 점점점. 왜? 너무 많아서. 맞죠?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런 3이나 6이나 9 같은 A집합의 원소를 A집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집합과 원소가의 관계를 배울 건데,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3이라는 원소는요,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요런 기호를 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보통 삼지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봅시다. 너는 원소인 3이 클까요? 집합인 A가 클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집합이 크겠죠. 맞죠? 그러면 부등호로 표시한다면은 우리가 오른쪽이 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삼지창도 오른쪽이 벌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삼지창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더 그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지창 모양이야. 그래서 삼지창 모양을 쓰는 이유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죠. 자, 얘는 누구냐면 원소죠. 원소. 맞아요? 얘는 누구예요? 집합이죠. 자, 삼지창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뭐냐면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막 괜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항상 한쪽의 원소, 한쪽의 집합일 때만 쓰는 거야. 그거 말고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즉 원소와 집합을 썼을 때, 자, 5라는 원소, 일단 집합 A, 일단은 자리는 맞기는 해요. 하지만 5라는 원소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삑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면 뭐 상관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을 표현 방법을 배워야 돼. 쌤이 아까 A 집합은 중괄호 그려놓고 3, 6, 9입니다 썼었지. 이게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표현한 방법이야.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거 먼저 배울 건데 단순해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중괄호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중괄호다. 알겠죠?
그러면 중괄호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중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로 해가지고 구분을 좀 시켜줬어. 얘네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판단한 거냐면 원소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자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리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자, 중괄호가 있고요. 여기 중괄호가 있으면 이 가운데는 누구 자리냐면 원소 자리예요. 여기 가운데는 누구 자리다? 원소 자리가 된다. 자, 그럼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학습으로 조금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원소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림도 돼요. 그림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중괄호는 분명히 원소 자리라고 쌤이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원소예요. 알겠죠? 콤마. 자, 이것도 원소예요. 콤마. 세모, 이것도 원소예요. 콤마. 하나만 더.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돼도 이 자체 원소예요. 알겠어요? 모양으로 보자. 그림으로 보자. 콤마. 이런 것도 원소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왜? 원소 자리에 있는 것들이니까 원소로 생각하자라는 이야기. 알겠어? 그래서 원소는 그림이라고. 그림. 숫자 그림. 이런 일반적인 그림. 알겠어요?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알겠죠? 괜찮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뒤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A란 집합의 원소는 369입니다. 땡땡땡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가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조건 제시법이란 뭐냐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는 거야. 설명. 자, 지금 원소들의 한번 특징을 봐보세요. 얘는 원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의 배수죠. 그래서 조건은 뭐야? 3의 배수라는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뭔 뜻이, 어떻게 하냐면 조건 제시법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X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면 X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이제 바 앞에 있는 문자는 원소로 생각하는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원소는 X인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 X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X에 대해서 설명할 거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야, X는 뭐냐면 3의 배수야 라고 조건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끝나요. 끝. 이게 조건 제시법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알겠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원소나열법의 원소를 봤더니 369 땡땡땡 있죠? 그래서 A라는 집합 안에 3, 6, 9 땡땡땡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 뿐이다. 알겠죠? 난이도 있는 문제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찾아주는 게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소의 개수에 따라 집합의 이름을 정해줄 건데,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한집합 딱 봐도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야. 야, 원소 이거 몇 개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다시, 유한집합은 원소 몇 개야? 질문했을 때, 야, 이거 몇 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무한집합은, 야, 이거 몇 개야? 말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라는 왜 말을 못할까? 몇 개인지 모르지. 왜? 엄청나게 많아. 알겠지? 끝도 없어. 선생님 약간 점점점 찍은 거 봤었죠? 그게 무한집합이에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죠?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면 공집합인 거야. 하지만 내가 말했죠? 중괄호 안에는 누구 자리? 원소 자리.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원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얘가 비록 표현 자체는 공집합 기호와 똑같지만 지금 얘는 누구 자리에 있어? 원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를 원소라는 그림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얘 원소 하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얘기해줬던 거야. 너무 중요해서. 헷갈릴만 하죠, 충분히. 그림으로 생각하자.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리가.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공집합 있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가. 왜? 빵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비록 있지는 않겠지만 들어가긴 하겠지. 개수를 말할 수는 있잖아. 맞죠? 그럼 원소 개수에 대해서 특징을 3가지 말해드렸고요. 그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수업에서 질문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생략하고 기호로 표시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number n을 따서 가로에 야 A 집합에 원소 개수 몇 개야? 라고 질문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자리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자리예요. 여기는 집합 자리야. 누구 자리? 집합 자리.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집합을 중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봐봐요. 이거랑 이거야. 자, 어떻게 하지? 봐봐. 얘 누구 자리? 집합 자리. 집합 자리. 자, 얘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원소는 한 개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빵개라고 해주고, 얘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원소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소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알겠지? 이해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리 싸움이야. 뭐 알겠어? 자, 집합의 뜻이에요. 내가 말했죠?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자, 볼까요? 야, 키가 작다라는 기준이 명확합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명확하지 않다. 예쁘다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B형인 거는 명확하잖아. 뚜렷하게 딱 B형. 맞죠? 얘는 기준이 명확하다. 자, 어떤 숫자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야 171이 좀 가까워. 무슨 소리야? 170.1이 가까워. 무슨 소리야? 110.0000001이 가까워. 100.1 사람마다 다 달라. 맞죠? 자,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잘 봐요. 어떤 삐리리에 가까운 정수, 삐리리에 가까운 자연수, 삐리리에 가까운 실수, 삐리리에 가까운 무리수, 삐리리에 가까운 허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수와 자연수는 뚜렷해요. 왜? 정수하고 자연수는 숫자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인데 뚜렷할 수밖에 없겠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얘는 안 돼. 졸라 많아. 가까운 실수, 무리수, 허수 엄청 많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이 될 수 없고요. 얘는 집합이 가능하다.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3번, 5번 볼게요. 봐봐. 자연수. 그러니까 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다. 자, 2번 보시면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집합을 원소로 써볼까요? 5, 10, 15, 20 이하니까 30도 포함이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자, 다 전부 다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맞지만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 거와 포함되는 거를 구분할 거예요. 자, 4라는 거 없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1번 정확하게 맞게 표현했고요. 2번 5는 포함되니까 얘도 맞게 표현했고요. 12는 포함되지 않는데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리게 되겠다. 자, 6번 집합일 걸 골라볼게요. 기준이 명확한지를 보세요. 작다라는 건 애매해. 맞죠? 작은 홀수. 작은 홀수 뭐라고 할 건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잖아. 1이 작을까요? 어떤 친구는 3이 제일 작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2번 맛있게 만드는 사람도 사람마다 달라. 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 3호는 확실하네. 맞죠? 그리고 이 안에 자연수면 오케이 확실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요. 자, 8의 약수를 지금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 B, B, A, B니까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A 먼저 확인할까요? 자, A는 4의 양의 배수예요. 4의 배수. 1은 4의 배수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온 4배수 아닌 거 표현 제대로 됐다. 정답은 4번. 다른 거 뭐 틀리겠지. 그죠? 자, 이번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된 건 조건제시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된 건 원소나열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보통 원소나열법으로 된 것들은 조건제시법 하려면 원소들의 특징에 대한 조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어요. 배수도 있고 약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1, 2, 5, 10이라는 원소를 봤을 때 어떤 조건일 것 같아요? 10의 그렇지, 10의 약수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의 A라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라고 정할게요. X바. 그럼 X에 대해서 설명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야, X는 A의 A의 원소인데, 그거는 뭐라고 할 거냐면 10의 약수야 라고 할 거야 라고 써주면 돼요. 조건 자체를. 끝났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3, 6, 9, 12는 딱 봐도 3의 배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원소를 내가 X로 정할 때 그 X는 3의 배수야 라고 조건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이 조건은 원소를 뭐라고 하자? X로 설정하자. 그럼 원소인 X가 뭔데?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야. 그러면은 중괄호 해놓고 나열법 가겠습니다. 2, 4, 띵띵띵띵 너무 많아가지고 한 12까지 해주시면은 원소나열법 끝나게 되겠다. 이해하시죠? 다음, 야, 원소를 X라고 하자. 그 원소인 X는 뭔 뜻이냐면 3으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1이 되는 자연수. 자, 니네가 4부터 생각해? 아니죠? 1부터 생각해야겠죠. 1은 3으로 나눈 것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어. 3으로 나눴으니까 3 더하면 되겠지? 정답 맞겠지? 점점점. 이게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는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로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X로 봐, Y 봐, A 봐, B 봐 이렇게 그냥 한 미지수만 X라고 설정했어. 원소로 설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X랑 Y를 더한 거 자체가 원소야. 자, X가 원소가 아니라 Y가 원소가 아니라 두 개를 더한 값이 원소란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X하고 Y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X는 A 집합의 원소야. Y도 A의 원소야.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012거든? 맞아요? 012는 X가 될 수도 있겠지만 Y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나는 012를 한 번 더 적어. 됐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그것이 원소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거 0 가능하겠지? 맞습니까? 1 가능하죠? 2도 가능하겠고 3 가능합니까? 콜. 4 가능합니까? 콜. 큰 것끼리 넣으면 4까지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다. 알겠죠? 자, C도 마찬가지야. 두 개를 곱한 걸 원소로 하겠다. 맞죠? 그럼 두 개가 뭔데? A에 있고요, Y에 있어요. 그럼 이제 띠띠띠띠띠 곱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0 될 수 있죠? 1 될 수 있어요. 2도 가능하죠? 3은요? 안 되죠. 4까지도 가능하겠지?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번 357을 조건제시법으로 제대로 나타낸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항상 이렇게 앞에 X인지 봐야 돼요. 얘는 기초적인 거랑 다 똑같이 X반데 좀 어쨌든 진짜 기출에서 나올 때는 X가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확인하고 하는 습관 알겠죠? X를 원소로 하자. 그럼 원소는 2 이상에서 홀수로 얘기했어. 자, 그럼 2 이상, 9 이하 홀수 9를 빼먹었다. 맞지?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 자, 2번 볼게요. X바. 오케이, 원소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원소는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래요. 자, 9 빼먹었다. 맞지? 그래서 틀리고요. 자, X바. 원소라고 하고요. 원소는 뭐예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N은 뭐예요?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X들이 원소가 되겠다. 자, 1 넣으면 3 맞죠? 2 넣으면은 5 맞죠? 3 넣으면은 7 맞죠? 오, 정확하게 맞다가 정답 3번이 된다. 자, 9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먼저 나열할게요. X 바 X는 이런 게 A 집합의 원소구나. 알겠죠? 자, 저 사이에 2의 배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죠? 자, 이제 B를 갈 건데 B는 원소를 뭐라고 하겠대?
y라고 하겠대요. 맞죠? 그 y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야. 야 3x 빼기 2 하면 돼 라는 거죠. 맞죠? 야 그러면 x는 뭔데? a의 원소들을 x로 할 거야. 그러면 얘를 하나씩 넣으면서 계산해 주시면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2를 넣으면 600이니까 4 4를 넣으면 1200이니까 이렇게 되고 보통 3을 곱했다 그러면은 30, 60, 아니구나. 이거 대입한 게 다르구나. 6 넣으면 18에서 16 맞죠? 자 8 넣으면 느낌상 60 더해지니까 22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 자 요거는 팁이에요. 자 x를 원소로 하겠대. 원소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원소인가 봐요. 맞죠? 참고로 얘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꼴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보통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맞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단과 5단만 있으면 돼. 따지고 보면 2의 배수, 5의 배수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2의 배수, 5의 배수가 아닌 거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이 새끼 3의 배수야. 그래서 2하고 5로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가 아닌 건 2번입니다. 다른 건 다 2하고 5밖에 안 된다.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인데요. 자, 무한집합은 개수가 무제한이에요. 맞죠? 근데 웃긴 거 n에다가 고작 4개 넣을 건데 무슨 무한이야 이거는. 대충 이건 직관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기하 분수 졸라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엄청 많겠지 분수는. 얘 무한집합이다. 자, 이것도 큰 한 자리의 홀수 제한적이잖아. 굉장히. 맞죠? 제한이 있으면 안 돼. 세 자리도 아무리 많긴 하지만 제한이 있긴 하잖아. 그래서 무한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거 왠지 딱 봐도 부등식으로 표현될 것 같지 않냐? 그럼 그 안에 유리수는 졸라 많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다.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집합자리와 원소 자리를 구분하라. 알겠지? 원소 자리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집합자리니까 원소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겠죠? 틀렸습니다. 됐죠? 2번 볼게요. 이거 집합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원소로 보겠다는 얘기지? 두 개지 왜 하나야? 틀렸어요. 집합으로 보겠다, 원소로 보겠다, 3. 집합으로 보겠다, 원소로 보겠다, 빼기 하면 1. 정답은 3번. 알겠어요? 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얘는 딱 봐도 하나하나지? 이게 아니라 같다지. 집합, 원소, 하나. 얘는 집합으로 보는 거니까 빵개. 공집합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집합, 원소, 하나. 집합, 원소, 둘. 그래서 다 더하니까 정답은 4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실변 볼게요. 유한인 거 고르래요. 자, 10보다 큰 홀수죠? 개수가 정해져 있겠지. 맞죠? 왠지 딱 봐도 있을 것 같아. 큰 홀수구나. 작으면 모르겠는데 크면은 제한이 없지. 맞지? 큰일 뻔했네. 이거는 제한이 있잖아. 맞지? 자, 이거 원소로 생각한다는 얘기라서 한 개라고 제한이 있습니다. 유한. 자, 이 안에 심지어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한은 있는 거 알겠어요? 제한 있으면 돼요. 자, n은 자연수 졸라 많아. 한두 개야? 엄청 많지? 그 엄청 많은 걸 넣으면 당연히 x도 엄청 많아지는 거지. 얘 무한이에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A, B, C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각자의 원소들을 나열해서 더하고 빼라는 얘기다. 자, 어쨌든 다 필요 없고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배수죠? 7로 나누시면 돼요. 자, 50 나누기 7 하면은 7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7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B는 이걸 만족하는 뭐? 실수. 실수는 이 생각. 상식적인 거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빵개. 따지고 보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자, 절대값에 4 되는 거는 풀마 4. 그래서 두 개. 7 더하기 0 빼기 2니까 정답은 5 해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자, 2차 부등식이 있네요. 정수인 해 집합 A다. 아이씨, 이건 너무 쉽잖아요. 푸는 거잖아. 작으니까 2하고 4이죠. 자, 일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들. 자, 마이너스 2 포함 안 돼 있죠? 정확하게 잘했고. 0도 포함 안 돼 있죠? 정확하게 잘했고. 2도 포함 안 돼 있는데 왜 포함을 시켜? 정답은 3번이 틀렸겠네요. 자, 3번 문제는 자, 집합자리 안에 원소. 자, 집합으로 생각, 원소로 생각. 집합으로 생각, 원소로 생각. 똑같은 거 맞네. 정답은 1번이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스텝 2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어려워합니다. 세 개의 자연수인데 서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데 서로 똑같으면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했어. 자, A는 집합의 원소가 A, B, C인데요. B라는 녀석은요, 두 개를 더한 걸로 원소로 하자. 그러면 각자 X는 A 거, Y도 A 거. 근데 아까랑 좀 조건이 달라. 아까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했을 때 두 개가 같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얘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할 거라서 적어볼게요. A 더하기 안 되죠? 그러면 A, B, A 더하기 B. 맞습니까? 또 A 더하기 C도 가능하다. 또 이미 있어. 안 돼. 여기 없어. 얘네들일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맞죠?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다 겹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B의 원소돌이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6이고 누가 9고 누가 11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해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A, B, C가 각자 어떤 숫자예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집합의 원수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야 A, B, C가 각자 어떤 숫자야? 질문한 게 아니라 야 A, B, C가 어떤 숫자인지는 각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라서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 얘랑 얘랑 같은 원소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싹 다 더해볼게. 얘도 더해보고. 알겠습니까? 그럼 다 더하게 되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2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를 싹 다 더한 26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13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B라는 원소들을 다르게 좀 바꿔볼 거야. A 더하기 B 보여요? 맞아 틀려? A 더하기 B는 13 빼기 C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A 더하기 C는 13 빼기 B, 13 빼기 A로 원소를 바꿔버릴게. 그러면 요거들 맞아? 얘네들이 각자 얘네들이란 말이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네. 괜찮죠? 그러면 13에서 각자 뺀다라는 틀은 다 똑같지. 그러면 그냥 누가 6이고 누가 9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얘가 6이고 9하고 10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풀자. 그러면 13에서 C를 뺐을 때 6이 됐다는 얘기는 C는 뭐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7. 얘는 몇이야? 4인가? 얘는 2.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되는데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A, B, C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가장 큰 거 누구겠어? 7이라 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자, A, B, C,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자, A는 원소날법 되고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3개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제 B도 해야겠죠? A는 누구 거야? 1, 2, 3 A 거야. 알겠어? 그러면 하나씩 넣어. 자, B 갑니다. 1루면 근데 3개 아니냐 이거? 아무튼 얘 때문에 한번 구하긴 해야 돼. 1루면 3이지? 2루면 5고 7이겠지? 자, A, B 다 나왔어. 이제 느낌이 딱 봐도 B 거에서 A 거 빼라. 겹치는 건 상관이 없다. 알겠어요? 그러면 C도 갑니다. 3에서 1 빼면 2 가능하고 3에서 2 빼면 1도 가능하고 3에서 3 빼면 0도 가능하고. 됐어요? 자, 5에서 1 빼면 4 가능하고요. 5에서 2 빼면 3도 가능하고요. 5에서 3 빼면 2도 가능한데 이미 있으니까 쓰지 않겠고요. 7에서 1을 빼게 되면 6도 가능하고 6 없네. 2를 빼면 5도 없네. 자, 3을 빼면 4 있네. 얘가 C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얘는 3개. 정답은 13개 해주시면 되겠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실력업인데요. 자, 진짜 실력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자, A집합이 뭐가 아니어야 돼? 조심해라. 공집합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원소를 뭐로 갖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이게 뭔 뜻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로서 A를 갖고 있다면 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야. 요 놈이 있으면 요 놈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참고로 자연수로 구성이 돼야 돼. 얘는 솔직히 건드릴 필요 없거든. 왜냐면 얘는 그냥 A니까 내가 A를 자연수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 건드려야겠지. 이 새끼 왜 건드려야 돼? A에 따라서 얘가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는 후보 81에 약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약수 찾아봐. 1, 3, 또 9인가? 맞지? 또 81. 아, 27도 있구나. 또 81. 5개 정도 되겠다. 3의 4제곱이랑 하나 더한 5개. 알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볼게. A가 만약에 1이면 81도 같이 간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반자. 동반자. 짝꿍이야, 짝꿍. 1은 80이라고 함께 간다. 내가 이 함께 간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야, A가 81 놓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1도 똑같이 가. 또 나와, 또 나와. 얘 넣으면 얘가 나오고 얘 넣으면 얘 나와. 맞니? 맞지? A다가 1 넣으면은 얘 나오고 A다가 81 넣으면 1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짝꿍이라고. 알겠어? 짝꿍, 짝꿍. 자, 이번에 동반자 3 넣어볼게. 그럼 동반자 찾아. 27자는 동반자. 얘도 함께 움직이자. 알겠지? 자, 마지막 9 넣어. 어머, 9는 9대잖아. 그럼 9는 솔로. 나는 솔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얘네는 같이만 가면 돼. 얘네도 같이만 움직이면 돼. 얘는 애석하게도 혼자만 움직이면 돼.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A 집합이 몇 개 정도 만들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돼. 자, 그럼 갈게요. 이건 사실 뒤쪽에 배워야 되는데 경우의 수야. 여기에 얘네들 한 덩이, 두 덩이, 몇 덩이?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를 넣을 거야. 왜 덩어리라고 합니까, 선생님? 혼자 가지 않고요. 같이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 그러면 갈게요. 자, 어떻게 하면 경우수야. 얘를 여기다가 넣을지 말지를 정해주시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다. 알겠어요? 다시 이 새끼를 넣을지 말지 몇 가지? 2가지. 이 새끼 넣을지 말지 몇 가지? 2가지. 얘를 넣을까 말까 몇 가지? 2가지. 그런데 안 넣는 케이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셋 다. 근데 공집합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하나 빼기를 해주셔야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8이고요. 얘는 1 빼니까 A집합 개수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7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